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ITQ 한글 기출문제를 201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릴 문제는 2021년 8월달 A유형 문제입니다. 먼저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의 이름과 파일을 저장하는 경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의 경우에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야 되겠고요. 시험장에 가시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파일을 저장하는 경로가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경로에 맞춰서 파일의 이름을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특별히 언급이 없어도 주기적으로 저장하셔서 답안 전송을 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안을 작성하는 요령에 보시게 되면 글꼴에 대해서는 기본 설정 그대로 두고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색상에 대해서도 특별히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마음대로 색상을 지정하셔도 되겠지만 빨강, 파랑, 노랑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다면 그 색상에 맞춰서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삽입된 그림의 경우에는 문서에 포함해서 저장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언급을 안 하셔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용지 여백의 경우에는 왼쪽과 오른쪽은 11, 위쪽과 아래쪽, 머릿말과 꼬릿말은 10으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전체 3페이지 작성하는 거 알고 계시죠? 첫 번째 페이지에는 문제 1번과 2번, 두 번째 페이지에는 문제 3번과 4번, 세 번째 페이지에는 문제 번호를 넣지 않습니다. 한글을 실행하시고 파일을 저장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저장하기 라고 하게 되면 경로를 물어보게 될 거고요.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방이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그 위치에 맞춰서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받으신 거 8자리 빼기 본인의 이름이라고 주셔서 저장 단추를 누르게 되면 파일이 저장이 될 거고요. 화면의 제일 꼭대기에 보시면 파일의 이름과 경로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용지 설정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쪽이라고 하는 메뉴를 보시게 되면 가장 왼쪽에 편집 용지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요. 거기에서 단축키 F7키 누르셔도 똑같은 경로로 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편집 용지로 들어가게 되면 대화창이 나올 거고요. 위쪽과 아래쪽 그리고 머릿말과 꼬릿말의 경우에는 위아래가 다 10이라고 하는 크기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왼쪽과 오른쪽 요 좌우는 11이라고 하는 크기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맨 위쪽에 있는 친구 숫자들을 몽땅 다 블록 잡으셔서 10이라고 숫자 값을 주시면 되겠고요. 탭키 눌러주시게 되면 아래쪽으로 이동하죠. 10이라고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탭키 누르면 왼쪽 11, 탭키 눌러서 오른쪽 11, 탭키 눌러서 머릿말 10, 탭키 눌러서 꼬릿말 10이라고 하는 사이즈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정. 첫 번째 페이지에는 1번과 2번을 넣어야 되니까요. 1점 엔터를 몇 번 치시고요. 2점 엔터를 몇 번 치셔서 공간을 확보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엔터 키를 치게 되면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3번과 4번을 입력해야 되겠죠. 3점 엔터, 4점 엔터. 마지막 페이지 추가할게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까지 마련이 됐네요. 첫 번째 페이지로 돌아오셔서 1번 밑에다가 커서를 두시고요. 1번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스타일 기능을 이용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작성을 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먼저 타이핑이 끝난 다음에 스타일을 적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타이핑이 끝나고 나서 혹시라도 밑줄 친 빨간색 선이 보인다면 오타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문제를 보시게 되면 스타일의 이름과 스타일에서의 문단 모양, 글자 모양이 지정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직은 저희가 스타일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문과 한글의 끝나는 부분이 서로 다르게 보입니다. 자, 이제 스타일을 적용을 해보도록 할까요? 글자들을 몽땅 다 블럭을 잡으시고 블럭 잡은 곳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대화창이 뜨면 기존에 있던 스타일 말고 새로 추가할 거니까 더하기 단추 누르셔서 스타일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스타일의 이름은 인텔리전스라고 되어 있는데 영문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영문 이름에다 쓰시면 안 됩니다. 스타일 이름이라고 하는 칸에다가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문단의 모양과 글자의 모양의 경우에도
문단이라고 하는 친구와 글자에 속으시면 안 돼요. 문단 모양, 글자 모양이라고 하는 네모 단추 눌러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문단 모양이라고 하는 단추 클릭하셔서 문제에 제시하고 있는 왼쪽 여백 15라고 맞춰줄 거고요. 문단 아래 간격 10이라고 하는 친구도 맞춰주도록 할게요. 더 이상의 언급은 없으니까 설정이라고 나오게 되면 문단 모양에 대한 설정은 끝났고요. 글자 모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클릭하셔서 대화창이 뜨면 문제에서 한글과 영문에 대해서 서로 다른 글꼴을 지정하고 있지만 10포인트의 장편과 자가는 공이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 공통적인 부분을 먼저 설정을 한 다음에 글꼴을 나중에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크기는 10이니까 그대로 둘 거고요. 장편의 경우에 95, 자간의 경우에 5라고 맞춰주도록 하죠. 글꼴은 언어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한글에 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글꼴 중에서 굴림을 찾으셔야 되겠죠. 영문의 경우에는 언어에서 영문으로 갈아 끼우시고요. 도둠이라고 하는 글꼴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없던 친구를 추가시켜주면 되겠고요. 블록 잡고 들어온 친구들의 설정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끝나는 부분이 두, 더, 연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맞춰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1번 문제를 풀어봤으면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2번 문제의 경우에는 표를 만들 거고요. 그 표를 기반으로 해서 차트를 만들 겁니다. 표가 만들어져 있을 때 오타가 있다면 차트도 같이 오타가 적용되기 때문에 오타 없이 깔끔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권합니다. 먼저 2번 밑에다가 커서를 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표를 만들 겁니다. 표 모양의 단추를 누르게 되면 몇 줄에 몇 칸인지를 세셔서 입력하실 수가 있겠네요. 줄수는 5줄로 칸수는 6칸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만들기 타이핑 하겠습니다. 입력이 끝났으면 표 전체에 도둠이라고 글꼴이 지정이 되어 있군요. 몽땅 블럭을 잡아서 그쪽을 맞출게요. 문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 해다오 라고 되어 있네요. 블럭 잡은 김에 일단 다 모두 가운데 정렬해 줄 거고요. 숫자들을 쪼로록 블럭을 잡으시되 평균이라고 하는 친구도 숫자로 나오겠죠. 자, 이 친구들 몽땅 다 오른쪽 정렬하도록 할게요. 셀에 배경 색깔을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인원부터 10.1이라고 하는 범위 잡아서 색깔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만큼이요 라고 블럭을 잡으셔서 위쪽에 있는 메뉴 띠에서 셀 배경 색깔을 선택하셔도 되겠고요. 단축키 컬러니까 C라고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채우는 색깔을 노랑입니다 라고 마우스 갖다 대시게 되면 정확하게 노랑이라는 이름이 떠야 돼요. 혹시라도 노랑이 아니라 노른자색이나 다른 색깔로 되어 있다면 옆에 있는 색상 테마를 오피스로 바꿔서 정확한 빨강, 주황, 노랑이라고 똑똑 떨어지는 색깔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설정하고 나올게요. 4번 문제 보시게 되면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고 라고 해서 문제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죠. 캡션 기능을 사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으니 먼저 계산 기능부터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하실 적에 문제 보시게 되면 1000명 이상이라고 하는 곳은 평균을 내지 마세요 라고 X 표시가 쳐져 있군요. 그렇다면 요만큼만요 라고 범위를 잡으셔서 그 오른쪽에 답을 낼 거죠. 여기다가 낼 겁니다 라고 블럭을 잡으시고요. 깜깜하게 블록 잡힌 곳에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블록을 계산할 겁니다. 블록 평균이라고 계산하게 되면 자동으로 블록이 계산될 거고요. 캡션 기능을 이용할 것이라고 하는 건 그 표에 이렇게 제목 붙어져 있는 걸 캡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표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표의 테두리에 마우스 갖다 대시게 되면 네모난 머시기가 잡혀요 라고 하는 개체 선택 도구가 보입니다. 콩 찍으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캡션 넣기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네요. 콩 찍으셔서 캡션을 넣어주시면 표 1이라고 이름이 임의로 들어있죠. 블럭을 잡으셔서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표 조건에서 보시게 되면 표 안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캡션도 역시 도둠의 10이라고 했으니까요. 이 친구들 블럭 잡으셔서 글꼴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오른쪽 정렬해서 오른쪽 끝자락에 보내주시는 건 가능한데 위쪽으로 올리는 기능에 대해서는 지금 바깥 동네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렇다면 표의 허락을 다시 한번 받아야 되겠습니다. 표 테두리에다 마우스 갖다 대시고 네모난 머치기가 잡혀요 라고 개체 선택 도구 뜨면 콩 찍으셔서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여기에서는 지금 캡션 넣고 빼는 것밖에 안 보이는군요. 개체 속성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기본 여백 캡션 테두리, 자 캡션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입니다. 위쪽에다 올릴 거니까 이 친구를 선택하시면 되겠군요. 설정. 나머지 선 모양은 출력 형태 보시고 맞춰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몽땅 다 블럭을 잡으셔서 가장자리 테두리가 2줄짜리로군요. 테두리의 경우에는 영문자 라인 L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이렇게 대화창이 뜰 겁니다. 2줄짜리를 바깥쪽에다 넣어줄 겁니다 라고 설정하시게 되면 바로 적용되는 거 확인되시죠? 같은 방식으로 쪼로록 블럭 잡으시고 라인 누르셔서 2줄짜리 바깥쪽 설정. 왼쪽의 경우에는 2줄짜리가 아닌 것 같죠? 굵게 선의 두께감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선이긴 한데 굵기가 0.5 두꺼워요 라고 오른쪽이요. 설정. 마지막으로 X표 표시도 선의 모양이죠. 자, 이만큼을요 라고 콩 찍으시게 되면 블록이 잡히지가 않네요. 위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시게 되면 이렇게 한 칸만 블록이 잡힐 수 있습니다. 라인 L 누르셔서 대화창이 뜨면 대각선으로 지정을 할 겁니다. 콩 찍으셔서 설정 마무리 지어주시면 표가 완성됐죠. 출력 형태 보시게 되면 좀 높아 보이니까 높이도 좀 높여주도록 할까요? 몽땅 다 블럭 잡으시고요.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방향키 아래로 내려가세요 라는 친구를 눌러주시게 되면 높이가 이렇게 높아지니까 요거까지는 아마 점수랑 상관없을 거예요. 다만 보는데 좀 답답해 보이니까 높이를 높여봤습니다. 차트의 조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차트의 경우에는 표 내용에서 이런저런 아이들만 이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군요. 차트는 색깔을 칠한 요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항상 문제가 제시가 됩니다. 이만큼이요 라고 블럭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차트를 만들 거니까 차트 단추를 누르게 되면 바로 만들어질 거예요. 다만 차트가 위쪽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너는 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덩어리 선택되는 거 확인되시죠? 끌어내리시게 되면 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게 확인될 거고요. 크기가 너무 작아 보이니까 양옆으로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하셔서 표와 너비를 얼추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종류의 경우에는 묶은 세로막대형, 이미 세로막대형으로 되어 있는 건 맞는데 제목이라든지 그 이외에 다른 작업들을 맞춰줘야 되니까 자, 요 친구를요 라고 한 번 눌러주시게 되면 차트를 덩어리로 선택한 거고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차트 안으로 들어와서 세세하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의 마법사를 불러오게 되면 세로로 서 있는 막대입니다. 다음 행과 열을 보셔도 10명 미만으로 길게, 10명 이상으로 길게, 100명 이상으로 길게 표현된 거 문제지와 동일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불만이 없죠. 다음 제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제목은 차트의 제목이니까 요 위쪽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X축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도 제목을 넣을 수 있을 텐데요. 통상적으로 가로로 이렇게 누워져 있는 친구를 X축이라고 하고요. 위아래로 세워져 있는 친구를 Y축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친구는 행과 열을 바꾸지 않았을 때의 얘기이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행과 열을 바꿨을 경우에는 여기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 거 글자 값이라고 되어 있는 거 숫자로 인식하셔서 숫자 값이 있는 이 친구의 지금 제목이 들어가 있군요. Y축 숫자 값에다가 제목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콩 찍으셔서 괄호 확인하고 나와 보도록 할게요. 얼추 비슷한 느낌으로 들어가 있죠. 이제 세세하게 하나씩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의 경우에는 제목 이후의 경우에는 제목을 더블 클릭하셔서
제목 모양에 대한 대화창이 뜨면 글자 모양에 대한 언급이 먼저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글자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러 가야 되겠죠? 콩 찍으셔서 글꼴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배경에 대한 언급도 따로 나와 있죠. 그렇다면 배경 탭으로 들어가셔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의 모양은 한 줄짜리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림자가 있다고 했으니까 체크하셔서 위치를 2포인트짜리요 라고 숫자값 맞춰서 설정하시게 되면 이렇게 제목이 맞춰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제목 이외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궁서에 보통 10이라고 다 일일이 따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글자 자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이 뜨면 글자 하나하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시사항에 나와 있지 않은 축 제목과 범례에는 출력 형태를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유추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 텐데요. 자, 축의 제목이 지금 우리는 세로로 위아래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문제에서는 가로로 되어 있네요. 예를요 라고 더블 클릭하셔서 가로로 바꿔주시면 될 거고요. 설정. 범례의 경우에도 가장자리에 이렇게 네모나게 테두리가 쳐져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죠. 범례 너는 이라고 더블 클릭하셔서 가장자리에 테두리 선 모양을 얘기합니다. 한 줄짜리로 넣어주시게 되면 완성이 됐네요.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수식을 만드는 문제로군요.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 따로따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점수는 40점인데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오타가 없도록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과 2번을 따로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자, 1번 옆에다가 커서를 두시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수식을 넣을 겁니다. 수식 편집기 불러오시면 될 텐데요. 키보드에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키보드에서 찾아서 쓰시면 되겠고 없으실 경우에는 이렇게 기호를 찾아서 넣으시면 되겠죠. 방향키 눌러가면서 커서의 크기 보시고 커져야 된다면 오른쪽 왼쪽 방향키 눌러서 이렇게 위치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이 끝났는데 나중에 오타를 발견했다면 이 친구를 이라고 더블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수식 편집기 다시 보입니다. 거기에서 오타 없이 정확하게 수정을 하시고 닫기 단추 누르고 나오시게 되면 수정이 가능하니까 꼭 오타 없이 찬찬히 입력을 해주세요. 네 번째 문제는 도형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색상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시험지 흑백으로 받아보실 거기 때문에 현재 보이는 이 색깔 똑같이 맞추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색깔은 명암으로만 구분이 될 수 있으니까 본인이 보기 편한 색깔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지시사항에 색깔이 명시가 되어 있다면 그 색깔들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깔려있는 커다란 도형의 경우에는 색상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죠. 이런 친구들은 제일 옅은 색깔로 배경을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일단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에서 찾으시면 되겠고요. 글자가 들어있는 상자와 글자가 들어있지 않은 상자 구분하셔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직사각형으로 대강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사각형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개체 속성이 뜰 거예요. 크기를 맞춰주도록 할까요? 크기는 120에 145라고 언급이 되어 있군요. 크기도 언급이 되어 있다면 그 크기가 바뀌면 안 되니까 크기를 고정시켜주면 안전할 것 같네요. 색깔을 채우기에서 면의 색깔, 임의의 색깔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설정. 글씨가 들어있는 상자는 그 상자 이용하시면 되겠죠. 가로 그 상자 클릭 드래그해서 임의로 만들어 줄 거고요. 도형의 테두리에 마우스 갖다 대시면 이렇게 네모난 머시기가 잡혀요. 화살표 보이시죠?
테두리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으로 갑니다. 기본부터 맞춰주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크기 지정이 되어 있고 색깔도 지정이 되어 있네요. 크기를 맞춰줄 거고요. 110, 높이는 15.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크기가 바뀌지 말라고 고정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언급은 없지만 선이 모서리 둥글둥글해 보이죠? 우리 건 뾰족해 보이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그 사각형의 모서리가 완전 둥글어요 라고 반원으로 지정을 해주고 가는 게 좋겠죠. 채우는 색깔 빨강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름 똑 떨어지게 빨강인지 확인하셔서 설정하고 나와주시면 됩니다. 글자의 모양도 맞춰주세요. 그림의 경우에는 지시사항 그대로 잘 보시고 경로와 효과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그림을 넣을 겁니다. 그림 눌러주시면 경로 물어봅니다. 문서 안에 ITQ 안에 보시게 되면 피처스라고 그림들 들어있는 경로 보일 거예요. 거기에서 123 주식회사 로고 2번을 불러오시면 될 텐데요. 클릭해서 드래그 하실 때 바로 위치 맞추지 마시고 도형 바깥쪽에다가 그려주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그림이 도형 밑에 깔리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림한테 앞으로 나오라고 명령을 내려주시면 되겠죠. 그림 자체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개체 속성이 뜰 거예요. 크기부터 맞춰보도록 할게요. 항상 개체 속성에서는 기본부터 살펴보십시오. 크기를 맞춰놓고 나서 본문과의 배치를 보시면 현재는 사이좋게 어울려라 어울림으로 되어 있는데 도형들이 양보해 주지 않네요. 그렇다면 네가 제일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어. 글 앞으로 라고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 글자보다도 더 앞으로 최우선권을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의 효과 회색조라고 하는 것도 엮어서 같이 설정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도형의 앞쪽으로 배치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글맵시도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글맵시 넣을 거예요. 글맵시. 문제에서는 역갈매기형 수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크기와 색깔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일단 글맵시의 모양의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로 V자 모양 역갈매기형 수장이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또한 크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크기를 보니까 여기에서는 설정을 할 수가 없네요. 글자 간격과 줄 간격이라고 되어 있어서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무시하고 넘어갈게요. 대신에 글꼴이라고 하는 친구는 궁서라고 맞춰줄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설정이 가능한 친구들까지만 만들어서 설정 단추 누르고 나와 보시면 역시나 도형 밑에 깔려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친구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개체 속성이 뜰 거고요. 자, 여기에서 크기를 맞춰줄 수가 있었군요. 너비 더블 클릭하셔서 45에 30 크기가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크기 고정. 사이좋게 어울려라 라고 했는데 도형들이 역시 양보해주지 않으니까 글보다도 앞으로 나오세요 라고 한다면 제일 앞으로 튀어나올 거고요. 색깔에 대해서 파랑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채우는 색깔은 이미 파랑으로 되어 있네요. 설정이라고 눌러보시면 이렇게 앞쪽으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아래쪽에 있는 도형의 경우에는 한 세트를 잘 만들어서 복사하고 반복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글자가 안 들어있는 친구가 먼저 깔려 있으니까 글자 없는 사각형을 만들어서 쭉 드래그 하시게 되면 임의로 만들어질 거고요. 크기에 대한 언급 나와 있죠. 이 친구는 큰 게 15mm, 작은 게 10mm 요군요. 얘를요 라고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 뜨면 항상 기본부터 봐주세요. 사이즈 15. 선의 경우에는 모서리를 둥근 모양으로 살짝 다듬어 줄 거고요. 색깔에 대한 언급은 흰색을 제외한 임의의 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무 색깔이나 좋다라는 뜻입니다. 흰색만 아니도록 설정을 해줄게요. 글씨가 들어있는 사각형을 요 위에 얹어보도록 할게요. 가장자리 테두리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이 뜨면 기본부터 봅니다. 크기를 높이 10, 너비 12.
글씨를 아직 쓰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글씨를 쓴다면 그 글꼴과 크기가 어떻다라고 지적만 해둘게요. 나중에 복사해서 글씨를 일일이 지울 필요 없이 바로바로 타이핑을 할 수 있도록 세팅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쓴다면 이라고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죠. 그 안에서 글꼴은 궁서의 20입니다. 라고 맞춰놓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글상자 역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없는 걸 집어넣은 건 입력, 글자가 들어있는 글상자 쭉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시면 만들어질 거고요. 이 친구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크기가 나와 있지 않군요. 선의 종류와 면의 색깔이 없다라고 하는 것만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역시 가장자리 테두리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을 봅니다. 여기에서 기본부터 보시되 크기에 대한 얘기는 없으니까 무시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선이 점선이에요 라고 종류를 파선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채워주는 색깔이 없습니다 라고 해야 뒤에 깔려져 있는 색깔이 배어 나오겠죠. 채우기는 없어요 라고 설정하겠습니다. 안쪽에 글씨를 쓰게 된다면 그 글꼴이 도둠의 18이라고 맞춰주시면 되겠죠. 커서를 요 네모 안에다 콩 찍으시게 되면 왼쪽에 붙어서 깜빡거리는 게 보일 거예요. 글꼴은 도둠. 자, 이제 한 세트가 잘 만들어졌으니 이 친구들을 복사해서 아래다가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개를 선택하실 경우에 일일이 하나씩 클릭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선택하는 게 좋겠죠. 편집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게 되면 개체를 선택할 수 있게 네모난 머시기가 잡혀요. 화살표를 바로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쭉 드래그 하시게 되면 한꺼번에 여러 개가 선택이 될 거고요.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 그러면 커서에 더하기 표시 보이시죠? 클릭해서 쭉 당겨 주실 수 있으십니다. 왼손이 조금 더 바쁘게 쉬프트도 같이 눌러볼까요? 컨트롤과 쉬프트를 같이 누르게 되면 복사를 하는데 직선으로 선을 딱 맞춰서 복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우스를 놓으면 복사가 되지요. 다시 꾹 눌러서 밑으로 내릴게요. 마우스 놓으시게 되면 복사. 복사가 끝났으면 왼손 컨트롤과 시프트는 떼시면 되겠고요. 더 이상은 선택할 일이 없으니까 개체 선택을 풀어주도록 할게요. ESC 키를 누르시거나 개체 선택 단추를 다시 누르시게 되면 선택이 풀리게 될 겁니다. 타이핑 할까요? 시험지를 흑백으로 받아보더라도 이 친구들이 서로 색깔이 다르구나 라고 하는 농도의 차이 정도는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달라 보인다면 여러분들도 각각의 도형에 색깔을 다르게 집어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친구는요 라고 더블 클릭하셔서 채워주는 색깔을 서로 다르게 지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그림에다가 하이퍼링크를 연결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이퍼링크는 세 번째 페이지를 만들어야 그 친구하고 연결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페이지 작성이 끝난 다음에 하이퍼링크를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 문서 편집 문제의 경우에는 열심히 타이핑을 하셔야 될 텐데요. 타이핑 하실 때 제일 위쪽에 있는 제목을 쓰시고 엔터 두 번 치셔서 공간을 확보를 해주신 다음에 그 아래쪽에 내용들을 쭈루룩 입력하시면 되겠죠. 엔터 치셔서 공간 확보하시고 그 다음 제목들 넣으시고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입력이 끝났습니다. 자, 위쪽에서부터 차분히 하나씩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머릿말 기능이 제일 위쪽에 있으니까 머릿말 기능부터 해보도록 할까요? 커서를 제일 앞쪽에다 두시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항상 입력에서 했었는데 전체 페이지에 영향을 주는 친구들은 쪽이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 있습니다. 쪽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머릿말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거고요. 위에다 만들 거니까 위쪽이라고 해서 특별한 모양 없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지시되어 있는 글꼴과 크기, 위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쪼로록 블럭 잡으셔서요. 글꼴은 굴림, 크기는 10, 오른쪽 정렬. 다 됐으면 위쪽에 머릿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메뉴가 자동으로 바뀌어져 있을 텐데요. 닫기 단추 눌러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작업이 끝났는데 오타가 있다 라고 할 때는 커서를 이 머릿말 있는 부분에다 두시고 더블 클릭하게 되면 다시 머릿말 기능으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죠. 닫기 하고 나올게요. 제목을 맞춰두도록 하겠습니다. 쪼로록 블럭 잡아서 글꼴 도둠에 18 가운데 맞춤. 책갈피라고 하는 친구는 앞서서 저희가 도형들 작성할 때에 그 안에 그림에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을 거예요. 그 하이퍼링크를 눌렀을 때 이쪽에 도착하게 해주세요 라고 설정해 놓는 걸 책갈피라고 합니다. 여기요 라고 위치를 찍으시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책갈피를 넣을 거예요. 책갈피. 쭈루룩 블럭을 잡아서 덧말도 넣어준 다음에 하이퍼링크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덧말을 넣을 거예요. 덧말. 그러면 아래쪽에 블럭을 잡고 들어왔기 때문에 본말은 이미 들어가 있을 거고요. 얹어지는 요 미래 다음이라고 하는 요 친구를 덧말로 얹어주시면 되겠죠. 잊기 전에 두 번째 페이지에 있었던 요 그림을 하이퍼링크 걸어 보도록 할게요. 너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하이퍼링크를 걸겠습니다 라고 링크 뿅 찍어 주시게 되면 누구랑 연결시킬 건데 라고 대화창이 뜰 겁니다. 방금 저희가 책갈피 인공지능이라고 한 친구를 만들어 놨으니 요거랑 연결시켜 주세요 넣기 라고 하게 되면 커서를 빈 공간 눌러서 선택을 해제시켜 주시고요. 마우스를 그림에 갖다 대면 이렇게 눌러주세요 라고 하는 손가락 생긴 거 보일 거예요. 뿅 하고 찍어주게 되면 하이퍼링크가 걸리면서 책갈피 위치로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문단의 첫 글자 장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요 라고 위치를 찍으셔서 글자 크기가 남들보다 커진 게 보이는데 글자 모양이 아니라 문단의 첫 글자 장식으로 작업을 해주는 거니까 블록 잡지 않습니다.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게 되면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고 하는 메뉴가 마련되어 있을 거고요. 콩 찍게 되면 두 줄만큼 자리를 차지할 거예요 라고 글꼴 지정되어 있는 대로 공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면의 색깔 현재는 색 없음으로 되어 있는 거 똑 떨어지게 노랑이라고 찾아서 설정하시게 되면 이렇게 글씨가 커다랗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각각의 페이지에다가 특별한 어려운 단어를 설명해주는 주석을 달 수가 있는데 그걸 각주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글자 뒤에 여기요 라고 위치를 찍어서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이라고 할 거고요. 각각의 페이지에 주석 달아주는 각주라는 걸 눌러주시게 되면 설명글을 이 아래쪽에다가 입력할 수가 있어요.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제일 아래쪽에 설명글이 나와 있을 겁니다. 맞춰주면 되겠죠. 제시되어 있는 조건을 보시게 되면 앞쪽에 동그라미 A라고 하는 번호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반가로 1번이라고 모양이 다르군요. 그렇다면 주석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위쪽에 주석에 대한 옵션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모양을 고쳐서 쓰시면 되겠죠. 각주와 미주의 모양 고치기라고 가셔서 그 번호의 모양을 쿵 찍으시고 동그라미 ABCD를 찾으시면 되겠네요. 설정. 각주의 구분선은 5cm로 하세요 라고 했는데 기본값이 5cm니까 요거는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끝자락에 있는 닫기 버튼 눌러서 나오게 되면 이렇게 뒤쪽에 동그라미 A라고 각주 바뀌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오른쪽에 그림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그림을 넣을 거예요. 그림이라고 하시게 되면
전에 그림을 넣었던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로를 따로 지정할 필요는 없을 거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압수하고 있는 그림은 그림 4번에 있군요. 넣기 단추 누르시면 커서가 십자가 모양으로 바뀔 거고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임의로 일단 맞춰주시게 되면 크기가 크게 들어갈 텐데요. 이 중에서 요 왼쪽에 아래에 있는 악수하는 손만 필요하니까 일부분을 잘라야 되겠네요. 그림을 선택하고 계시면 위쪽에 그림 도구가 뜰 거고요. 그 끝자락에는 자르기 기능이 있을 겁니다. 콩 찍으시게 되면 가장자리에 까만색 테두리 보이시죠? 이게 칼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깜장색 테두리를 쭉쭉쭉 드래그 하셔서 그림의 경계에 갖다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림의 크기를 맞춰주도록 할까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개체 속성이 뜹니다. 기본부터 보도록 할게요. 너비와 높이 제시되어 있는 조건대로 35에 40이라고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크기는 바뀌면 안 되니까 고정을 시켜놓는 게 안전하겠죠. 문제에서는 여백도 지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깥쪽 여백, 왼쪽은 2mm입니다. 라는 것까지 설정해서 나오시게 되면 이미지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문제에서는 항상 한자로 바꿔주는 문제가 2개 나옵니다. 블록을 잡으셔서 키보드에 한자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자, 요 사고력이라고 하는 한자로 바꿀 건데 한글과 한자가 나란히 써있는 입력 형식을 선택해서 바꿔주시게 되면 이렇게 한글과 한자가 나란히 써있는 대로 모양이 바뀌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교육정책이라고 하는 친구도 마찬가지로 블록 잡은 상태에서 한자 키를 눌러주시고요. 특수기호의 경우에는 없는 걸 집어넣는 거 입력 메뉴에 가셔서 특수기호 찾아주시면 될 텐데요. 당구장 표시와 문자표라고 하는 글자는 기능이 살짝 달라요. 당구장 표시의 경우에는 전에 썼던 특수기호를 바로 집어넣을 때 쓰는 거고요. 아래쪽에 문자표라고 하는 글자는 뿅 찍으시게 되면 기본 문자표를 불러내서 내가 골라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스페이드 모양을 찾아서 넣도록 할게요. 넣기 단추 눌러서 바로 넣어주시면 될 텐데 아래쪽에도 똑같은 친구가 하나 더 필요하죠. 이럴 때에는 문자표라고 하는 글자가 아니라 위쪽에 있는 당구장 표시를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스페이드 표시가 들어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글자의 모양 맞춰주도록 하죠. 블록을 잡으시고 글꼴 굴림 크기는 18. 색깔에 대해서 하향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 뒤쪽에 있는 부분만 해당되니까 앞쪽에 있는 스페이드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얘네들만요 라고 선택하셔서 글자의 색깔 하향색은 여기서 넣어주시면 될 텐데 음영의 색깔이 파랗습니다 라고 하는 건 메뉴 뒤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글자 모양 가시게 되면 더 자세한 내용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글자의 색깔 하향색, 배경의 색깔 파란색. 아래쪽 표 제목도 비슷하게 맞춰보도록 할까요? 너네들이라고 블럭을 잡으셔서 글자의 모양은 굴림의 크기가 18입니다 라고 하는 건 공통사항이고요. 아래쪽에 밑줄 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능은 있으니까 바깥쪽 메뉴에서 사용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위쪽에 강조점 찍어주는 기능의 경우에는 바깥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글자 모양 가시게 되면 글자의 기본 모양이 있고 확장된 기능이 있을 거예요. 자, 확장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게 되면 강조점이 현재는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위쪽에 V체크 모양으로 넣어주세요 라고 설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마찬가지로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가시게 되면 강조점을 V체크 모양으로 넣어주실 수 있죠. 문답 번호 기능을 사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데이터 입력하실 때 앞쪽에 A라든지 이런 번호 기능들은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롯이 내용만 넣으시면 되겠고요. 이 친구들을요 라고 블럭을 잡으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문답 번호 모양에 대해서 설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모양이 가장 비슷한 친구 커다랗게 A, B라고 나와 있는 친구가
이 친구네요. 자, 얘를 1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될 텐데, 자, 1수준의 경우에는 ABCD가 맞지만 2수준의 경우에는 지금 동그라미 ABCD로 모양이 다르군요. 그렇다면 가장 비슷한 걸 선택하신 상태에서 사용자 정의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자 정의로 들어가서 번호의 서식이 꺽쇠의 1이라고 하는 게 1수준이고요. 뒤쪽에다가 점을 붙여서 표현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번호 모양은 ABC 순으로 가요. 그래서 A에다 점 찍은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1수준의 모양 자체는 마음에 들지만 너비의 경우에는 현재 0으로 되어 있는 거 20으로, 정렬은 왼쪽으로 되어 있는 거 오른쪽으로 바꿔 주셔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수준에 대해서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수준의 경우에는 꺽쇠에 2라고 되어 있고요. 뒤쪽에 점을 찍었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동그라미 A라고 되어 있는 친구들 보면 뒤쪽에 점은 없죠. 그렇다면 이 점은 지워주셔야 되겠네요. 여기에서 뒤쪽에 점은 빼주시면 되겠고요. 번호의 모양은 동그라미 ABCD 소문자 얘군요. 마찬가지로 이 수준에서도 간격과 정렬이 값이 지워져 있으니까 그거 조절하셔야 되겠죠. 너비는 30, 정렬은 오른쪽이라고 하셔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을 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설정. 우선 모든 친구들이 다 1수준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친구 A 밑에 있는 두 친구는 2수준으로 수준을 낮춰주셔야 되겠네요. 글자 모양에 대한 건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를 보시면 찾으실 수 있고요. 거기에서 수준을 올려주거나 수준을 낮춰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수준으로 수준을 낮춰야 되니까 수준 낮춰주는 감소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한 단계 뒤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B 밑에 있는 두 개도 너그들이라고 블럭을 잡으셔서 수준을 한 단계 낮춰주시면 되겠죠. 감소. 더불어서 줄 간격에 대해서 180으로 좀 늘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얘네들만요 라고 블럭을 잡으셔서 이 친구들의 기본적인 간격은 160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 값을 180으로 늘려주시게 되면 높이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표에 대한 이야기는 굳이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표의 경우에는 이만큼이요 라고 블럭을 잡으셔서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글꼴과 크기 그리고 색상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자의 모양의 경우에는 바깥에 나와 있는 경우는 여기에서 찾아서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없는 경우다면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글자 모양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쪽 번호를 매겨보도록 할까요? 전체 페이지에 영향을 주는 건 쪽이라고 하는 메뉴에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쪽 번호 매기기 가셔서 오른쪽 아래에 있으니까 여기요 라고 위치 맞춰주시고요. 번호의 모양은 가나다 순서겠지요. 줄표라고 하는 건 양쪽에다 이렇게 줄을 넣어주는 걸 얘기하는데 저희는 줄표가 필요가 없는 상태이니까 줄표 넣기는 V체크를 해제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번호가 세 번째 페이지다 보니까 다라고 들어가 있는 게 보일 텐데 문제에서는 마라고 해서 번호가 다르군요. 5번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번호를 새로운 번호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새 번호로 시작해 주세요. 쪽 번호는 5번입니다. 라고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쪽 번호의 경우에는 전체 페이지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앞쪽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나 라고 더 앞쪽으로 가게 되면 가 라고 번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번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보기가 싫다 하면 각각의 페이지마다 가셔서 현재 쪽 감추기라고 하셔서 감춰 주시면 쪽 번호 설정했을 때 이렇게 번호가 없어지기도 하고요. 이 친구 그냥 두셔도 감점 요인은 아니니까 그냥 두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오타가 없는지 배치는 제대로 잘 됐는지 쭉 다시 확인을 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파일 저장하시고 마무리 지어 주시면 문제가 끝나겠네요.
자, 여기까지 2021년 8월달 A유형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